카자미 하야토. 원래 프로바이크 드라이버가 꾸민 하야토는 14세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만든 아스라다를 배송 중 아스라다를 훔쳐가려는 적들에게서 도망치려다 자신이 직접 아스라다를 운전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운전자로 등록하게 됩니다. 적들을 피해 경기장에 무사히 도착했지만 아스라다는 1인 등록제로 운전이 가능했기에 스고팀의 드라이버 히요시는 등록이 불가능했습니다. 팀에 불만이 있던 히요시는 이번 일로 팀을 떠나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하야토가 아스라다를 몰게 됩니다. 스고팀도 출전에 의의를 두고 마음 편하게 경기에 임하려 했으나 프로바이크 드라이버가 목표였던 하야토는 사이버 포뮬러 드라이버로서의 뛰어난 재능과 승부욕까지 더해져 첫 레이스에서 25위를 기록하는 활약을 보입니다. 하지만 본선 진출은 상위 24위까지였기에 아쉬워하지만 21위로 들어왔던 드라이버가 실격 처리되면서 본선 진출에 성공합니다. 본선이 시작되고 대회에서 고전하지만 우승 후보 신조 나오키에게 계속 뒤처지자 아스라다에게 나오키의 주행을 분석해달라고 요청해 드라이버로서의 엄청난 재능을 보여주며 나오키의 주행을 그대로 재현하며 대회 3위를 차지하며 홋카이도에서 열리는 일본 그랑프리에 진출하게 됩니다. 일본 그랑프리에서 오오토모 조지와 친해지게 되고 스미스가 아스라다를 노린 위협을 오오토모의 도움으로 모면하면서 대회 예선을 23위로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고 홋카이도 출신이었던 오오토모에게 레인 타이어에 대한 조언까지 받아 레인 타이어 교체를 강하게 어필해 반대에도 불구하고 레인 타이어를 교체받습니다. 실제 레이스에서 갑작스러운 폭우가 내렸고 레인 타이어를 장착했던 하야토는 안정적으로 레이스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결승 레이스에서 리타이어 위기를 겪기도 하고 마지막 랩에선 타이어 펑크까지 나지만 최종 1시간 30분 2초 06의 기록으로 3위를 차지해 시상대회까지 올라가게 되며 자신의 실력을 증명했습니다. 그랜드 캐니언에서 열린 월드 그랑프리 1라운드 미국 그랑프리에서 피탈리아 로페, 고데리안, 하이넬, 나이트 슈마허, 신조 나오키, 오오토모 조지에 이어 하야토가 7위를 차지하며 결승에 진출합니다. 하지만 결승에선 부정 출발 실책을 범하며 60초 페널티를 받아 초조해진 하야토는 아스라다와 감독, 탭 모두의 조언을 무시하고 무리한 레이스를 펼치다 엔진 블로우로 리타이어 당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팀원들과 갈등이 생기고 그만두겠다며 팀을 이탈하게 됩니다. 중딩 하야토는 미국의 밤거리를 방황하다 술집에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도 비웃음을 사던 중 2009-2010 월드 챔피언인 존 클리브를 만나게 되고 존 클리브의 조언을 통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며 팀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제2라운드 페루 그랑프리 예선에서 15위로 결승에 진출. 결승 레이스를 앞두고 휠체어를 탄 리타라는 소녀를 위해 선수들의 사인을 직접 받아다주는 리타의 이야기를 모르던 나이트 슈마허는 이 모습을 한심하게 생각하며 하야토를 나무랍니다. 사실 리타는 이미 걸을 수 있는 상태였지만 정신적인 문제로 휠체어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연을 들은 하야토는 리타와 자신이 3위 이내에 든다면 스스로 걷는다는 약속을 하게 되고 영하 20도의 강추위에 긴 레이스 속에서 부츠홀즈의 방해로 낭떠러지로 추락하며 중간 4분이나 코스아웃 당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레이스에 복귀합니다. 4위였던 제키 고데리안이 타이어가 터지면서 리타이어하고 그 과정에서 충돌을 피하려던 6위 부츠홀츠까지 리타이어합니다. 1위 피타리아 로페, 2위는 나이트 슈마허가 차지하고 점프 스키를 쓰며 하야토는 극적으로 5위를 차지해 500km가 넘는 월드 그랑프리 레이스에서 첫 포인트를 따냅니다. 이 모습을 보며 응원하던 리타는 자신도 모르게 앞으로 걸어 나오며 하야토를 응원했고 자신의 다리로 걷는 데 성공합니다. 3라운드는 브라질의 리우 데자네이루에서 열립니다. 예선전에서 10위를 기록으로 본선에 진출하고 본선 직전 슈마허에게 부츠홀츠를 조심하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전 스도팀의 레이서인 히요시가 브라질 팀의 레이서로 출전해 만나게 됩니다. 히요시는 스도팀을 떠난 이후로 브라질로와 레이서로서의 벽을 느껴 좌절하고 있었고 브라질의 영웅 피타리아 로페가 찾아와 함께 레이싱을 준비하게 됩니다. 하야토는 2라운드에서의 사고를 기억하며 찜찜한 마음으로 본선이 시작되고 초반부터 리타이어하는 선수들이 발생하고 브라질 현지 히요시 팀이 피트인을 준비하자 이상함을 느껴 날씨를 확인하고 아스라다를 레인 타이어로 교체해줍니다. 타이어 교체로 부츠홀츠가 하야토의 뒤를 잡았고 이상함을 느낀 슈마허가 따라붙습니다. 부츠홀츠는 고속도로 출구 회전 구간을 노리고 있었고 아스라다의 측면을 가격해 도로 밖으로 밀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뒤따라온 슈마허가 막아주며 부츠홀츠와 슈마허가 차체가 반파되며 리타이어하게 되고 슈마허가 걱정되어 달려오는 하야토에게 호통치며 레이스를 이어가라 합니다. 레이스를 이어가던 하야토는 슈마허가 왜 레이스를 포기하면서까지
정도까지 자신을 구해줬는지 의아해합니다. 선두에서 달리던 브라질의 영웅 피타리아 루페는 노면에 있던 파편을 밟아 차체가 파손되어 리타이어하게 되고 뒤따르던 신조 나오키가 1위로 올라서게 됩니다. 하지만 신조 나오키 역시 차체에 이상 신호가 들어오고 우승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신조는 피트인하라는 스태프들의 말을 무시하고 그대로 레이스를 이어가고 결국 엔진 과열로 인해 리타이어하게 됩니다. 히요시는 루페가 리타이어한 걸 보게 되고 조국에서 우승하고 싶다던 루페를 위해 자신이 대신 꼭 우승하겠다 다짐합니다. 1, 2, 3위의 접전 끝에 프란츠 하이넬이 1위, 히요시 아키라가 2위, 하야토가 3위를 차지하며 월드 그랑프리에서 처음으로 시상대에 올라서게 됩니다. 스미스는 자신을 방해한 슈마허에 뒷조사한 결과 과거 F1 레이싱에서 같은 팀이었던 스도 오사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오사무는 사이버 포뮬러의 레이서가 되라는 아버지에게 기계의 도움을 받는 사이버 포뮬러는 싫다며 집을 나가 F1 레이서로 활약하게 되고 부츠홀츠가 있는 미싱링크에 입단하게 됩니다. 에이스 결정 경기 중 사고로 부츠홀츠가 크게 다쳐 왼쪽 눈과 왼쪽 팔을 기계로 대체 후 지옥 같은 재활훈련을 이겨내 사이버 포뮬러 레이서로 복귀했던 것입니다. 슈마허의 정체를 알게 된 부츠홀츠는 슈마허와의 재대결을 조건으로 스미스와의 관계를 끊겠다 말하고 슈마허는 이에 응하기로 하고 수상함을 느낀 하야토와 아스카가 뒤를 따라갑니다. 대결에 대한 정보를 파악한 스미스 역시 3명을 모두 처리하려 합니다. 슈마허와 부츠홀츠의 대결이 시작되고 뒤따르는 하야토에게 아스라다는 위험하니 속도를 올리지 말라고 경고하에 하야토는 자존심이 상하지만 낭떠러지가 위험하니 안전운전을 합니다. 하야토의 속도 모르는 아스카는 속도를 올리라 닥달하고 하야토는 무리해서 지름길을 찾아 비포장 도로를 달리게 됩니다. 슈마허와 부츠홀츠의 대결은 마지막 코너에서 부츠홀츠가 앞지르며 승리가 확정된 순간 스미스가 헬기를 타고 나타나 공격하지만 하야토와 부츠홀츠의 반격으로 스미스는 죽게 됩니다. 슈마허는 스미스 공격에 부상이 심해 레이스를 포기하게 되며 하야토의 아버지 카자미 박사가 살해당했다는 이야기와 진실을 알려줍니다. 카자미 박사는 아스라다를 개발했고 아스라다를 군사무기 사용하려는 스미스의 계획을 알게 되어 인공지능 군사무기의 위험을 인지한 박사는 설계도를 불태우고 아스라다를 지금 차체에 장착해 스도팀에 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스미스의 습격을 받아 박사는 죽게 되고 죽기 전 아스라다의 차량 설계도를 하야토의 어머니에게 전달해 차량을 만들 수 있는 스고 코지로에게 전달합니다. 4라운드 캐나다 그랑프리가 시작됩니다. 아버지의 소식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레이스를 강행하지만 결국 예선전에서 집중하지 못하고 아버지에 대해 떠올리다 사고를 일으켜 아스라다가 크게 파손됩니다. 예비 머신도 없던 터라 그대로 리타이어. 결승 진출이 좌절되며 신조 나오키가 우승을 차지합니다. 5라운드 전 카자미 박사의 설계도로 빠르게 슈퍼 아스라다가 완성되고 5라운드 영국 그랑프리에는 성능이 엄청나게 상향된 슈퍼 아스라다로 머신을 바꿔 참가합니다. 예선에선 신조 나오키를 제치고 45명 중 1위를 차지. 선수 생활 최초로 폴 포지션을 획득합니다. 결승전에선 이제 막 슈퍼 아스라다에 탑재된 시스템 오류로 주행 모드 체인지가 늦는 등의 오류가 발생하고 오바까지 내려 차체가 파손되어 5일까지 새는 악재 속에서 폭발 위험을 감수하고 모드 체인지를 할 때마다 부스터를 동작시키는 목숨을 거는 도박을 합니다. 하야토는 13위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부스터를 반복적으로 사용해 1위였던 신조 나오키를 따라잡았고 당황한 신조 나오키가 무리하게 부스터를 작동해 엔진 블로우를 자초하고 6위까지 밀려나며 하야토는 1위로 결승선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선수 생활 최초의 폴 포지션에 이어 예선 1위와 본선 1위 모두 차지해 폴 투윈까지 달성하게 됩니다. 6라운드 노르웨이 그랑프리가 시작되고 부상당한 유니언 세이비어의 나이트 슈마허를 승계한 새로운 드라이버 칼 리히터 폰 란돌이 출전합니다. 5라운드에서 하야토에게 패배했던 신조 나오키는 성능이 향상된 새로운 머신을 사용했지만 예선에서 란돌에게 폴 포지션을 내주면 2위로 올라가고 하야토가 3위를 차지합니다. 노르웨이의 거친 노면에 전부 타이어에 극심한 데미지가 생겨 부스터를 쓸 수 없는 상태였지만 란돌은 세련된 주행으로 전혀 타이어에 무리를 주지 않아서 마지막 뱅크 구간에서 나오키와의 트러블을 부스터로 극복해내며 선두에 있던 하야토까지 제치며 우승을 차지합니다. 하야토에게 우승까지 바라지도 않는 팀원들은 2위를 진심으로 기뻐합니다. 7라운드 시작 전 팀 아오이에서는 브리드 카가를 영입해 우승을 노리고 신조 나오키는 자존심에 큰 상처를 받자 자신의 성적 부진 이유를
차량에서 찾으려 하고 메카닉들에게 화를 내며 팀 내 불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7라운드 케냐 그랑프리 나이로비 아바디아 서킷 첫날 예선 21위였던 신조 나오키는 선두 그룹이 메뚜기 떼를 만나 서행하는 사이 비포장 도로를 달려 따라잡았지만 무리한 주행으로 카가와 충돌하게 됩니다. 카가는 부스터가 고장났지만 선두로 치고 나가고 나오키는 진흙에 빠져 고전하다 겨우 진흙을 빠져나온 나오키가 뒤늦게 들어오지만 나오키는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스도팀의 메카닉 미키에게 팩폭당한 후 나오키는 자신의 주행을 리플레이하며 반성합니다. 자신의 경솔함을 깨달은 나오키는 자신의 팀 메카닉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함께 머신의 성능을 끌어올리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둘째 날 레이스가 시작되고 머신의 성능을 끌어올려 연료를 남발하며 가속해 선두 그룹을 따라잡고 끊어진 다리까지 목숨을 걸고 뛰어넘어 1위로 들어오려는 순간 연료가 다 떨어져 머신이 멈추게 됩니다. 하지만 나오키는 포기하지 않고 머신을 직접 밀고 들어와 1위 카가, 2위 란돌, 3위 하야토, 4위 로페에 이어 5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하야토는 어느새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8라운드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그랑프리에서 예선전 2위로 프런트 로우를 차지하고 결승전에선 초반 코스 아웃, 하지만 포기하지 않은 하야토가 간신히 선두 그룹으로 복귀합니다. 마지막까지 도저히 란돌을 추월하지 못할 듯 하자 하야토는 승부수를 던집니다. 두 가지 갈림길로 시작되나 끝길은 하나로 이어지는 케르베로스 코너에서 인공위성을 발사하여 란돌이 선택한 코스를 확인한 후 란돌과 다른 코스로 가 출구에서 충돌하지만 충돌 직전 호버를 이용해 란돌의 이슈자크를 올라타며 란돌을 사례가 아닌 리타이어 시키고 역전하며 시즌 두 번째 우승을 차지합니다. 9라운드 독일 그랑프리에서는 거대돔 안에서 만들어진 하이테크 서킷에서 진행, 란돌의 머신에 이상이 생겨 리타이어에 15위를 차지하고 하야토가 예선에서 1위를 차지하며 폴 포지션을 획득했습니다. 본선에선 지금까지 머신의 도움 없이 자신의 감각을 믿고 달려온 오토모 조지가 눈에 보이는 모터가 아닌 머신이 알려주는 데이터대로 달리는 게 익숙하지 않아 불안한 주행을 이어가던 중 하야토와 충돌하게 됩니다. 충돌 이후 오토모 조지는 머신의 데이터를 끄고 자신의 감각으로 달리려다 사고가 크게 나며 리타이어합니다. 이 모습에 하야토는 아스라다를 불신하기 시작하고 1위였던 상태에서 크래시에 슈퍼 아스라다가 코핀만 남기고 대파하여 리타이어 되는 최악의 결과를 내고 신조 나오키가 1위, 카가가 2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크게 다친 오토모의 수술이 성공했지만 레이스에 복귀는 할 수 없었고 죄책감에 하야토는 사고를 아스라다의 탓으로 돌려 그대로 박살내려 합니다. 그러나 감독과 팀원들이 극구 말리고 그 와중에 아스카에게 뺨을 맞은 후 겨우 정신을 차립니다. 하야토도 그동안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자신도 그 사고가 누구의 탓도 아니라는 걸 자각하고 있었으나 그럼에도 그걸 인정 못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싶었다며 자신이 잘못했다는 속마음을 이야기하며 결국 아스카의 품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10라운드 일본 그랑프리, 예선에선 기존 라운드에서 파손된 슈퍼 아스라다의 수리가 완전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아스라다 GSX에 아스라다를 이식시키고 예선을 치러 15위의 성적으로 본선에 진출합니다. 스고팀은 결승에서 메카닉 팀이 마지막 서비스 포인트에서 슈퍼 아스라다를 마저 수리하고 하야토가 도착하면 포인트에서 머신을 교체해 후반부를 노린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레이스로부터 4분의 3 지점까지 하야토는 급유도 타이어 교환도 없이 아스라다의 조언을 바탕으로 무난히 주행한 덕분에 슈퍼 아스라다로 교체했고 이때 스고 오사무와의 전화통화로 지옥의 곡선 코스인 토네이도 뱅크 구간을 제패한 자가 후지오카 서킷의 승자가 된다는 결정적인 조언을 받았습니다. 3위로 마지막 서킷에 돌입한 하야토는 토네이도 뱅크 구간을 풀 부스터 상태로 시속 600km 이상으로 주파하는 최후의 승부수를 던지고 아스라다의 조언과 격려 그리고 자신의 강한 의지로 토네이도 뱅크 구간에서 생긴 블랙아웃 현상을 마지막까지 이겨내고 중간에 포기한 란돌이 3위, 마지막까지 접전이었던 신조 나오키가 2위, 하야토가 14세의 나이로 최연소 월드 챔피언 타이틀을 획득하며 데뷔한 시즌의 최종 우승을 차지합니다. 끝.